2026년 3월 4일 새벽 3시 테헤란에 잠든 밤공기를 가르고 이스라엘 공군의 정밀 유도탄들이 메그라바드 국제공항의 심장부를 강타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공항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타겟은 명확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쿠두스군이 무기와 현금을 실어 나르던 핵심 항공기 16대였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번 공습으로 혁명수비대의 물류망을 사실상 삭제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메그라바드 공항은 테헤란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가장 붐비는 민간 공항입니다. 이란은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삼아 여객 터미널 바로 뒤편에 혁명수비대의 비밀 병참 기지를 숨겨두었습니다. 가족들이 여행을 떠나는 바로 옆 활주로에서 헤즈볼라에게 보낼 미사일과 달러 다발이 선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란이 수십 년간 고수해온 이중 목적 전략의 민낯입니다. 폭격 직후의 위성사진을 보면 그 피해 규모의 입이 벌어집니다. 16대의 대형 수송기들과 일부 전투기들이 날개가 꺾인 채 잿더미로 변해 있습니다. 이 항공기들은 그동안 수십 차례 테헤란을 이륙하여 레바논과 시리아 전역에 이란의 테러 자금을 공급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죽음의 보급로를 핀셋으로 도려내듯 정밀 타격했습니다.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찰 드론과 정밀 유도 시스템을 총동원한 이 작전 앞에 이란이 자랑하던 S-300 방공망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무력화되었습니다. 16대의 항공기가 한꺼번에 고철더미가 된 현장에는 미처 선적되지 못한 미사일 부품들이 흩어져 있고, 이는 이란이 국제사회를 향해 펼쳐온 평화의 가면이 박살났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란은 하늘을 통해 대리 세력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던 유일한 통로를 잃어버렸습니다. 행정부와 군 지휘부의 상징인 메그라바드 공항이 무너지자 테헤란은 극심한 패닉에 빠졌습니다. 대통령실과 국가안보회의 건물이 이미 피격된 상황에서 유일한 공중보급망마저 마비되자 이란의 중앙 통제 시스템은 사실상 정지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은 명령을 전달할 통신망을 잃었고, 지휘관들은 폭격의 화염 속에서 각자 도생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테헤란 중심부의 상공을 뒤덮은 검은 이 연기는 단순히 석유가 타는 연기가 아니라 페르시아 신정 체제의 마지막 불꽃이 꺼져가고 있음을 알리는 조종과도 같았습니다. 천만 시민들이 마주한 것은 현대 기술이 선사한 가장 정교한 절망이었습니다. 상점은 문을 닫고 식량 보급은 끊겼으며 치안이 붕괴된 거리에는 도망치는 지도부와 남겨진 시민들의 분노가 뒤섞이고 있습니다. 이제 테헤란은 거대한 도시의 기능을 잃고 각 구역마다 무장 세력들이 난립하는 무법천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혼돈의 상황 속에서 백악관 내부로부터 전 세계를 경악케 할 비밀스러운 시나리오가 흘러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과 함께 이란 본토에 소규모 미군 지상군을 투입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이미 해군력을 잃었고 공군력마저 거세당한 지금이 이란의 위협을 영구적으로 제거할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 이라크 전쟁과 같은 수십만 명 규모의 대규모 침공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구상하는 것은 특수부대와 정예 보병으로 구성된 소규모 컨틴전트를 투입하여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보하고 석유 생산기지의 안전을 통제하는 매우 정밀하고도 전략적인 타격입니다. 그는 사적으로 이란의 미래를 베네수엘라와 같은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의 석유가 미국의 시스템 아래서 관리되고 우라늄 자원이 더 이상 세계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미국의 물리적 영향력 아래 두겠다는 야심입니다. 이러한 구상은 단순한 점령을 넘어 이란의 자원 자체를 미국의 국가 자산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 구상은 단순한 점령이 아니라 에너지와 핵 자원의 원천적 통제를 의미합니다. 그는 이란의 새로운 정권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국제 오일 시장의 안정을 돕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군의 지상군 투입은 필수적인 수순이라는 주장이 백악관 내부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지상군이 이란의 핵심 우라늄 시설에 깃발을 꽂는다면 그것은 중동에서 이란의 핵 공갈 협박이 영구히 종료됨을 뜻합니다. 또한 이란의 막대한 석유 자원이 미국의 통제하에 들어오게 되면 전 세계 에너지 질서는 미국의 손아귀에서 다시 재편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라는 국가를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미국의 경제 패권을 공고히 할 거대한 자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도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 같은 경쟁 국가들에게 돌아가던 저가의 에너지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만 선택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강력한 패권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런 미국의 설계에 힘을 보태듯
이라크 국경 너머에서는 또 다른 거대한 폭풍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쿠르드 반군 조직 하바트의 지도자는 최근 미국과의 극비 접촉을 공식 인정하며 조만간 이란 본토로의 대규모 지상 진격이 시작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CIA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수천 명의 쿠르드 지상군은 이미 이라크 북부 산악지대에 집결하여 테헤란으로 향하는 진격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들에게 2천억 원 규모의 군사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르드 지도부는 이란 체제가 붕괴 직전인 지금이 독립국가 건설이라는 민족적 수건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금과 이스라엘의 무기로 무장한 쿠르드 지상군이 이란 내륙으로 파고들면 이란군은 서쪽 전선을 막기 위해 잔존 병력을 쏟아부어야 하며 이는 미국의 공중폭격을 더욱 용이하게 만드는 잔인한 덫이 될 것입니다. 이미 수천 명의 쿠르드 전사들이 국경 근처의 혁명수비대 전초 기지들을 하나둘씩 점령하고 있으며 이들의 진격 속도는 이란 지휘부의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북쪽에서도 이란의 숨통을 죄는 칼날이 번뜩이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이미 전군에 비상경계태세를 발령하고 휴가 중인 병사들을 모두 복귀시켰습니다. 이란 북부 국경지대에는 이스라엘제 할업 자폭 드론들이 빽빽하게 전진 배치되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공식적으로 침공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란이 서부 쿠르드 전선에 집중하는 사이 북쪽 국경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명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란을 완전히 가두는 삼면 포위망의 완성입니다. 바다에서는 미 잠수함인 MK-48 어뢰 함대가 전멸하고 지상에서는 쿠르드군과 아제르바이잔군이 사방에서 압박하는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테헤란 지도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처절한 비명뿐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의 가세는 이란에게 북부 전선의 에너지 시설을 지켜낼 여력을 앗아가고 있으며 이는 곧 이란 전체의 경제적 아사 상태를 가속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압도적인 파괴 뒤에는 미군의 무시무시한 집념이 있었습니다. 작전 초기 영국은 기지 사용을 거부했지만 미국은 미주리주에서 직접 B-2 스텔스 폭격기를 발진시켰습니다. 왕복 37시간 동안 쉬지 않고 비행한 이 사냥꾼들은 이란의 지하 요새 위로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37시간의 비행 끝에 투하된 벙커버스터는 이란이 자부하던 지하미사일 기지 2,000곳을 순식간에 고철로 만들었습니다. 한 발당 가격이 수억 원에 달하는 정밀 폭탄들이 테헤란의 집안 자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비정한 전쟁의 불길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위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동의 에너지 보급로가 불바다가 되고 이란의 석유시설이 미국의 통제하에 들어가는 격변의 시기에 국제 유가는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70%가 지나는 바닷길이 차단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공장은 멈추고 경제는 파탄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가 상승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산업의 근간인 반도체와 자동차 생산이 전면 중단될 수 있는 국가적 존립 위기입니다. 테헤란의 폭음은 단순히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방의 보일러 온도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실존적인 재앙입니다. 트럼프의 이 거대한 지정학적 도박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은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의 이면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대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동에서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가 누려왔던 저가 에너지와 자유무역의 시대는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새로운 지정학적 문법을 익혀야만 합니다. 심해에서 시작된 작은 파동이 결국 거대한 해일이 되어 테헤란의 심장과 메그라바드 공항을 삼켰습니다. 이 2주간의 기록은 인류 역사의 기술적 압도와 지정학적 설계가 결합한 가장 잔혹한 소멸의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페르시아의 영광은 이제 미군의 정밀 유도탄 파편과 함께 잿더미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무너진 도시의 잔해 속에 묻힌 진실을 기억하며 부디 이 파국이 인류의 더 큰 불행이 아닌 새로운 평화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극적인 화염 속에서 사라져간 무고한 생명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더 큰 비극이 멈추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80년 만에 침묵을 깨고 터져나온 이 분노의 끝에 무엇이 남을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비정한 전장의 기록을 추격하겠습니다.